토트넘이 결국 프리미어리그 마지막 라운드에서도 최악의 경기력을 보여주면서 대패를 당했고,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아무래도 경기가 끝난 후 인터뷰장에서 경질과 관련된 질문을 많이 받았어요. 아무래도 토트넘이 이번 시즌 리그 성적이 유로파리그 우승을 했지만 레스터, 입스위치, 사우스햄튼 강등권 팀을 제외하면 가장 성적이 안 좋고요. 사실상 강등권과 가장 많이 붙어있는 팀이었죠. 그리고 어떤 기록을 만들어냈냐면, 토트넘은 이번 시즌 리그에서 22패를 기록했는데, 이것은 프리미어리그 출범 이후에 강등을 당하지 않은 팀들 중에서 가장 많은 패배를 당한 팀입니다. 그러니까 최초로 22패를 당했는데 강등을 면한 팀이 토트넘이 됐어요. 아무래도 이번 시즌에 강등을 당했던 레스터, 입스위치, 사우스햄튼 이 세 팀이 너무나도 리그에서 최악의 성적을 보여줘서 그렇지, 만약에 다른 시즌 같았으면 토트넘도 강등권에서 싸워야 되는 그런 순위였다는 게 되는 거죠. 그리고 토트넘이 창단 이후에 일단 리그 성적을 보면요, 38라운드 기준으로 했을 때 승점도 가장 낮은 축에 속합니다. 일단 프리미어리그 기준에서는 토트넘이 역사상 최저 승점 38점을 기록을 했고요. 1934년, 1935년 이 시즌에 9승 10무 19패로 패배는 조금 더 적었지만 승점이 37점이었어요. 그리고 1914년과 1915년 이 시즌에는 8승 12무 18패, 이때도 이번 시즌보다는 패배가 적었지만 승점이 28점. 물론 이때 시즌에는 승리가 승점이 2점이었기 때문에 28점이고 3점으로 치환하면 36점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가장 안 좋았던 시즌이 1938, 1939 시즌인데 이때는 2부 리그에 있었기 때문에 이 시즌을 제외하면 36점, 37점, 38점. 이번 시즌이 역대 토트넘이 창단 이후에 프리미어리그뿐만 아니라 모든 토트넘의 역사를 통틀어서 38라운드였을 때 세 번째로 가장 낮은 승점을 기록한 시즌이었습니다. 그리고 보여드렸던 이번 시즌을 제외하고 더 승점이 적었었던 1934 그리고 1914년 요 시즌을 살펴보면 1914년 시즌에는 토트넘이 리그 전체에서 최하위였고요. 1934년 시즌에도 리그 전체에서 최하위였어요. 그만큼 토트넘이 1914년, 1934년 이 시즌들과 비교해서 승점이 1점, 2점 차인데 이때 당시에는 리그에서 최하위였으니까 얼마나 이번 시즌이 안 좋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물론 유로파리그 우승을 했기 때문에 브라이튼전이 끝나고 골드 기자도 이제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토트넘의 마지막 경기에 대한 스케치 기사가 올라왔는데, 토트넘의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북런던 클럽 역사에 본인의 이름을 남기게 됐고, 그래서 브라이튼전에 경기장 안에서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반복되는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응원가뿐만 아니라 우리는 포스테코글루 감독을 사랑합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 고맙습니다. 같은 메시지가 적힌 현수막, 깃발, 직접 만든 플랜카드, 여러 가지 포스테코글루 감독을 지지하는 이야기들이 경기장 내에 많았었고, 물론 극단적인 선택이었지만, 그러니까 유로파리그에만 집중하는 선택이었지만 결국 성공하면서 엄청난 실패로 끝날 수도 있었던 이번 시즌이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이 선택으로 유로파리그의 우승의 성과로 눈부신 역사로 탈바꿈을 했다. 그러면서 리그 순위는 무시할 수 없지만 토트넘이 트로피를 들어 올렸을 때, 특히나 이전에 트로피를 들어 올렸을 때 리그에서는 11위, 마지막 FA컵 우승할 때는 10위였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사람은 거의 없기 때문에 이번 시즌도 역사에서 17위를 했지만 17위보다 유로파리그 우승을 들어올린 시즌으로 기억을 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뜻은 얼마나 지금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리그에서의 성적은 안 좋지만 유로파 우승이라는 게 상징적이라는 것을 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인터뷰에서도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이전에 콘테 감독 시절에 팀이 하나로 이제 묶여지지 못하면서 무너졌었다, 이런 발언을 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클럽을 하나로 만드는데 과거에는 토트넘이 성공하지 못했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최근에는 어떻게 느끼느냐 라고 하니까 트로피라는 것이 그런 것이다. 지난 며칠 동안 팬들과 우리 클럽 사이의 유대감을 더 강하게 만들어줬고 현재 우리는 하나로 뭉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뒤이어서
그렇다면 이렇게 팬들과 클럽이 하나로 뭉치고 있는데 만약에 당신이 경질이 된다면 이 단합이 무너질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이제 경질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솔직히 말하면 우리가 이렇게 토트넘에서 전례 없는 성과를 거뒀는데 내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상황이 정말 이상하게 느껴진다. 그러니까 나는 유로파리그 우승을 해낸 사람인데 왜 경질 이야기가 나오는지 모르겠다. 라고 하면서 내가 이런 경질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는 것은 클럽이 클럽 내에서 이런 경질에 대한 질문에 답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나밖에 없기 때문이지 않을까 싶다. 하지만 내 미래에 대해서는 답변을 할 수 없다. 왜냐면 왜 내가 이런 질문에 답변을 해야 되지? 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다. 하지만 어찌됐든 중요한 포인트는 이번 우승이 토트넘에게 결정적인 순간이 될 거고 내가 어떤 클럽에 가든 그 클럽의 변화를 만들고 성공을 가져왔고 그리고 내가 떠난 다음에도 그 팀들이 나의 영향력을 이어서 여전히 경쟁력 있는 팀으로 남아있더라. 그래서 이번 우승은 토트넘이 당장 내가 있을 때뿐만 아니라 정말 경쟁력 있는 팀으로 도약할 수 있는 순간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이번 우승에 대해서 정말 자부심 넘치는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하는 인터뷰를 했어요. 그러면서 솔직히 말해서 토트넘에서 나는 아무도 해낼 수 없었던 아무도 해낼 거라고 믿지 않았던 일들을 해냈다는 느낌을 받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내가 인터뷰장에서 내 미래, 경질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상한 상황인 것 같다. 물론 기자들이 나에게 그런 이제 미래에 대한 질문을 하는 게 당연하겠지만 문제는 이런 질문에 명확하게 답변할 수 있는 사람은 내가 아니라 그러니까 클럽에 있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다른 사람들, 그러니까 보드진이 답변을 해야 될 문제고 중요한 건 이번의 우승은 결코 의미가 퇴색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우리가 이 클럽에서 무엇을 더 만들어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있고 더 나아가고 싶다. 다음 단계로 클럽을 끌어올리고 싶다. 물론 이게 이루어질지 내가 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이란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기본적으로 떠날 생각이 없다라는 말을 반복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토트넘이 그 말도 맞는 거잖아요. 이제 우승을 오랫동안 못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우승을 한 감독을 정말 17년 만에 우승을 시켜줬는데 경질을 한다. 이것도 이제 고민을 해봐야 될 지점이거든요. 그래서 포스테코글루 감독도 17년 동안 트로피 하나 들지 못했다는 이게 어떤 의미냐면 1년에 50경기를 치른다고 하면 팬들이 그 기간 동안 900경기 가까이를 우승 없이 응원해 왔다는 거다. 그래서 그 긴 세월 동안 이런 기쁜 날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었다. 하지만 이런 고통과 헌신의 기간을 거쳐서 이제는 팬들도 우승이라는 경험을 이야기할 수가 있게 된 아주 대사건이다. 그리고 심지어 이 클럽에 정말 레전드들이 많았었는데 정말 많은 선수들 뭐 베일이라던가 모드리치, 해리 케인 이런 선수들도 현재 토트넘이 이 팀이 만들어낸 임팩트 우승이라는 성과를 거두진 못했었다. 그래서 이번에야말로 그 임팩트를 만든 거고 이런 점에서 이번 시즌은 오랫동안 기억되어야 된다. 그리고 이번 시즌은 팬들에게 너무 오랫동안 비어있었던 우승이라는 큰 구멍을 메워줬고 이젠 당당하게 우리 클럽은 우승팀이다. 그리고 좋은 클럽이긴 한데 우승은 못해봤다 라는 꼬리표도 이젠 떼게 됐다. 나는 이걸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이런 얘기도 맞는 얘기니까 충분히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내가 이 구단에서 좋은 성과를 만들어냈고 그렇다면 내가 경질이 아니라 한 번 더 기회를 받아서 다음 시즌도 이 팀을 더 좋은 팀으로 다음 시즌엔 만들어 보겠다. 이런 거예요. 뭐 인터뷰 내용에서도 이런 것도 있습니다. 내가 이 클럽에 왔을 때 토트넘은 8등이었다. 나는 2등 하던 팀을 만든 게 아니다. 심지어 유럽 대항전도 못 나가고 있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유럽 대항전을 보내줄 수 있는 케인이라는 선수를 떠나보내야 했다. 그게 내가 첫 번째 시즌에 맞이했었던 그런 상황이었다. 하지만 지난 시즌 5등으로 마쳤고 이번 시즌에는 토트넘이 그토록 원하던 트로피를 가져다 줬습니다. 그런데 이런 성과에도 불구하고 내 역량에 대해서 더 많은 증거를 원한다면 그리고 내가 2년 동안 보여드린 것으로도 설득이 안 된다면 더 이상 이야기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토트넘도 아마 정말 포스테코글루 감독을 경질을 하는 것에 정말 많은 고민을 할 것 같아요. 팬들도 지금 포스테코글루 감독에 대한 분위기가 이제 유로파리그 우승으로 좋아지기도 했고 그리고 선수들도 포스테코글루 감독을 지지하는 발언들을 많이 하고 그리고 포스테코글루 감독도
내가 유로파리그 우승 17년 만에 우승을 가져다 준 감독이 아니냐. 사실 이게 틀린 말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토트넘 입장에서도 감독을 경질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 좀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이제 어제 경기도 보고 이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어쨌든 이번 시즌의 유로파리그는 굉장히 이원화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리그에서는 뭐 로테이션도 돌렸지만 플레이 스타일 자체가 내가 좋아하는 공격적인 축구, 그리고 유로파리그에서는 처음엔 공격적인 축구를 하다가 안 되겠으니까 8강 2차전부터 프랑크푸르트 원정 경기부터 수비적인 경기 운영을 했었어요. 그런데 어쨌든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원하는 건 공격적인 축구고, 일단 유로파리그에서 그 수비적인 축구로 우승을 한 것은 분명히 좋은 성과지만 그것은 기본적으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장기적으로 플랜을 가지고 하는 그런 경기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토트넘이 포스테코글루 감독을 장기적으로 믿을 수 있는 감독이냐를 봐야 되는데,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늘상 이런 장면이 나오죠. 사실 어제 경기에도 나왔던 장면인데, 그냥 상대 수비수가 볼을 가지고 있다가 토트넘이 워낙에 달려나오니까, 그리고 최종 수비 라인도 굉장히 높게 올라와서 달려드는 압박을 하니까 한 번에 뻥 뒷공간으로 차버리면 순식간에 토트넘의 뒷공간이 무너지는 장면, 한 번에. 그래서 토트넘이 이 장면에서도 뒷공간이 무너지면서 결정적인 슈팅 찬스를 허용합니다. 어제 경기도 근데 마찬가지였어요. 물론 어제는 이제 선수들이 다들 파티하고 즐기느라 완벽하진 않았지만 어제도 토트넘이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좋아하는 공격적인 압박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달려 나오는 걸 보고 그냥 어제 브라이튼이 뻥 찹니다. 그러면 달려 나왔을 때 물론 달려 나와서 압박이 잘 통하는 경우도 있지만 순간적으로 뒷공간이 무너져요. 그리고 여기서 경합이 잘 되지도 않고 볼을 떨어뜨려주면 달려 들어오는 선수에게 볼이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결정적인 찬스를 허용하는 장면이었죠. 이런 것처럼 그냥 단순한 롱 패스인데 토트넘이 너무 달려 나오는 성향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상대팀이 편안하게 경기를 한다는 거, 이런 것들이 사실 매번 반복이 되잖아요. 이 장면도 이게 이제 프랑크푸르트와의 1차전, 그러니까 토트넘이 유로파리그에서 마지막으로 공격적인 경기를 펼쳤던 날이거든요. 토트넘이 달려갑니다. 이때 상대 수비수가 골키퍼가 한 번에 롱킥, 토트넘이 달려드니까 그냥 롱킥을 때려요. 롱킥을 때렸을 때 앞쪽에서 토트넘의 수비 라인이 또다시 달려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롱킥이 전방으로 들어갔을 때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볼을 받아서 떨어뜨려 주기만 하면 순간적으로 여기서 반더벤이 달려나갔거든요. 근데 반더벤이 달려나갔을 때 반더벤이 달려나간 선수가 뒤로 돌아뛰면서 공간으로 뛰어나가니까 반더벤이 선수를 놓쳤어요. 사실 반더벤이 오히려 굉장히 높은 위치까지 올라가 있고 풀백이 측면 공간을 커버하는 이런 장면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공간에 떨어졌을 때 편안하게 공간에 떨어져서 이 공간에서 그대로 토트넘의 수비 라인이 무너지는 이런 장면이었습니다. 그리고 뭐 늘상 이런 장면도 있잖아요. 토트넘이 높은 라인을 형성하기 위해서 하프 라인을 밟고 수비를 하거든요. 근데 공간이 너무 넓다 보니까 여기서 상대가 뛰어 들어갈 때 패스만 한번 잘 들어가면 뒷공간이 무너지면서 결정적인 찬스를 허용하게 되는 이런 장면을 매번 만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팰리스전에도 실점할 때 보면 최전방에 있는 마테타, 그리고 토트넘의 수비 라인이 또 하프 라인을 밟으면서 달려 나오는데 두 명의 센터백이 과감하게 전방에 있는 크리스탈 팰리스의 공격수들에게 달려가니까 뛰어 들어가는 측면의 선수, 그리고 여기서 너무나도 쉽게 볼을 가운데로 보내주고 여기서 패스 한 번만 이뤄주면 그냥 달려나가는 선수에게 패스 한 방에 뒷공간이 무너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뒷공간이 무너지면서 토트넘이 실점을 하는 장면이었는데, 이런 걸 보면 토트넘이 이번 시즌 내내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원하는 축구, 좋아하는 축구를 했을 때 그렇게 승률이 좋지 않고 늘상 패배만 하고 좋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포스테코글루 감독을 더 이상 믿을 수 있느냐라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어제 경기가 끝나고 실제로 유로파리그 우승은 했지만 마지막 리그 경기에서 이제 토트넘이 최악의 시즌으로 끝내느냐, 아니면 그래도 이제 승리를 하면서 순위를 조금 더 올리면서 끝내느냐, 요 싸움이었거든요. 물론 이제 선수들은 이제 아무래도 지치고 이제 파티도 하고 퍼레이드도 해서 정상적인 경기력이 나올 수 없는 상황이긴 했지만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그걸 보여주느냐 못 보여주느냐, 요 싸움이었기 때문에 어제 대패를 한 다음에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표정이 매우 안 좋고, 그리고 이 장면이 트로피를 들고 경기장 한 바퀴를 도는 장면이었어요. 그런데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무표정으로 일관하고, 그리고 관중석에는 레비가 정말 심각한 표정으로 화기애애한 분위기인데 정색을 하면서 경기장을 바라보는 이런 장면이 잡히면서 정말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거치가 미궁 속으로
현재 빠져들고 있는 토트넘의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